자, 7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기타 정신병적 장애. 주요 장애와 그리고 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조현병, 우리가 A급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이슈화가 되는 장애나 질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A급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조현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증상 정말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역시 사례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끔까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호들, 조현병 대상자가 지금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해줄 수 있는 간호들,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까지 모두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정서적 행동적 장애가 다각도로 혼합돼서 현실 관계와 개념 형성의 장애를 나타내는 정신증적 반응군으로 정의를 한다. 정신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와해되고 사회적 기능이 와해되고 현실과의 접촉 상실, 현실 왜곡이 나타나는 심각한 정신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환각 그리고 망상적 사고가 있습니다. 환각이 있고 망상이 있어요. 환각에 대한 종류, 망상에 대한 종류, 역시 사례 속에서 그 종류들을 파악해내실 수 있어야겠고, 환각에 대한 간호중재, 망상에 대한 간호중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서 망상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양상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이렇게 나눠서 볼 겁니다. 망상에 대한 얘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조현병에 대한 얘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망상장애.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적어도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 내릴 수 있어요. 감정이나 행동은 망상책의 내용에 부합돼서 나타나고 성격에 황폐하는 드물게 된다. 유형, 색정형, 과대형, 질투형, 피해형, 신체형, 혼합형.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 얘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무조건 사례예요. 사례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자, 단기 정신병적 장애. 2주 이내에 일어난 한 가지 이상의 급성적인 현저한 스트레스가 존재해야 한다. 2주 이내에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 만성적으로 지속된 스트레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현병과 기분장애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나 대체로 기분장애의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감정적인 불안정, 기이한 옷차림, 행동, 소리 지르기, 함구, 최근 사건과 관계된 기억의 손상, 주의력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진단 기준. 다음 증상 중 하나가 존재하고 다음 증상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는 망상이나 환각이나 와해된 언어 중에 하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최소한 한 개여야 하고 이 네 가지 중에 한 개, 얘네를 포함한 한 개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지속기간은 최소 1일 이상 1개월 이내 포인트 잡아야 되죠. 결국 병전 수준의 기능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현 양성장애예요. 단기 정신병적 장애 그리고 조현병의 중간을 우리는 조현 양상장애라고 합니다. 발병 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우리가 단기 정신병적 장애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조현병이라고 진단 내리거든요.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개월 이상이고 6개월 이내예요. 발병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지속되면 조현병으로 진단을 바꾸게 됩니다. 둔마, 편평 정서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병전 기능이 좋았던 경우, 정신증적 증상이 뚜렷하고 빠르게 발생한 경우 예후가 좋습니다. 언제 예후가 좋은지 기억을 좀 해둘게요. 둔마나 편평 정서. 우리가 조현병에서
조현병의 증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양성 증상 그리고 음성 증상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둔마나 편평정서 이거 음성 증상이거든요. 음성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병 전에 이런 조현병이 나타나기 전에 기능이 좋았고 그리고 이런 정신증적 증상이 뚜렷하고 빠르게 발생했다면 오히려 예후가 좋아요. 진단 기준 다음 증상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1개월 기간 동안 상당 부분 존재했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는 기역 내지 니은 혹은 디귿이어야 한다.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있고 그 외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무조건 하나 또는 그 이상 섞일 수 있어요. 무조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 장애의 사파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조현 정동 장애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 양극성 장애는 배제됩니다. 왜냐하면 주요 우울 또는 조증 사파가 활성기 증상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기분 사파가 활성기 증상 동안 일어난다 해도 병의 활성기 잔류기 전체 지속 기간의 일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참고 삼아 봐주시면 돼요. 조현병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병 과정이에요. 첫 번째 단계 발병 전기, 사회적 부적응, 위축, 과민, 모순된 사고와 행동, 조용하고 수동적, 내성적인 모습이 흔하고 조현성 또는 조현형 성격과 유사하다. 우리 성격장애에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조현병을 진단할 만한 증상이 드러나기 이전 수년간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과 조현성, 조는 조현형 성격과 유사한 것, 그것을 우리는 발병 전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전구 증상기, 청소년기에 조현병 발병의 위험 징후라고 할 수 있는 초기 증상, 즉 전구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청소년기쯤에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전구 증상은 주로 기능 변화와 함께 수면장애, 불안, 초조, 우울, 주의 집중의 어려움, 피로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침습적인 사고의 탈선으로 생각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학업이나 직장에서 기능 와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침습적인 사고가 있고 사고의 탈선이 있으니 당연히 힘들죠. 후반에는 지각 이상, 관계망상, 의심, 사고의 왜곡 등의 양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증은 발병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 정신증의 활성기입니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시기. 한 가지 이상의 정신증적 증상, 환각, 망상, 혼란된 언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조현병으로 진단될 수 있죠.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아동의 경우 중요한 발달 과정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성인의 경우 가족, 사회, 직업 등에서 극도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개인의 위생이나 역량과 같은 기본 욕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6개월 정도 정신증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무감동,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잔류기, 급성기 이후에 나타나게 되고 급성기 증상은 없거나 현저하지 않지만 편평정서와 기능 손상이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이 감소되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시기와 악화되는 경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 활성기, 정신증 사파가 많아질수록 손상 정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재발 없이 단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조현병은 대부분 만성적이고 재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 이런 단계들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돼요. 임상적인 특성이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양성 증상, 음성 증상, 그리고 인지 증상, 기분 증상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얘 둘의 구분입니다.
아니 물론 이런 증상들이 있어 라고 다 봐주셔야 돼요. 다 봐주셔야 되는데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분류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례를 보여줄 거예요. 얘가 지금 조현병이라면서 그러면 조현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잖아. 이 중에 양성 증상을 한번 뽑아서 써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칭을 쓰고 그 개념을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 음성 증상도 있지? 그 음성 증상 한번 찾아 써볼래? 이름이 뭐야? 명칭이 뭐야? 개념 한번 써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은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 처음 정신간호를 들어올 때 보고 왔죠. 그래서 다시 보진 않을 거예요. 꼭 분류하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데 정상인에게서는 나타나는데 이 조현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증상을 얘기해요. 양성 증상의 사고장애에는 탈선, 사고이탈, 지리멸렬, 비논리적인 사고, 우원증, 언어 압박, 음향 현상이 있습니다. 실어증이 있어요. 음성 증상, 언어의 빈곤, 언어 내용의 빈곤, 단절, 반응 지연이 있어요. 자, 양성 증상에서 이상 행동이 보입니다. 외모, 사회적 성적 행동, 공격적이고 초조한 행동,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 음성 증상에서는 감정의 둔마가 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고요. 자발적 운동이 감소돼 있고요. 몸짓이 결핍, 눈 마주침이 부족하고 감정이 무반응이고 억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양성 증상에 망상이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망상 증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니까 얘는 양성 증상입니다. 피해, 질투, 죄책, 과대, 종교, 신체, 관계, 조종, 사고 전파, 사고 주입, 사고 탈취가 있어요. 음성 증상으로 운동 실조가 있습니다. 몸치장이나 위생의 결핍, 일이나 학교 생활 유지를 못하고, 치질적 무력증, 무쾌감증, 여가 활동이나 관심이 부족하고, 성적 활동이나 관심이 부족하고, 친밀감 부족, 친구나 동료 관계 부족, 집중력 결여, 사회적 부주의가 있어요. 양성 증상에서 환각 나타납니다. 환청, 환촉, 환우, 환시. 이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리고 각각이 의미하는 그 개념들까지 확실하게 기입형, 서술형 모두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인지 증상이 있고요. 기분 증상이 있습니다. 인지 증상으로 사고 내용, 망상, 환각 있으면서 연상의 이완, 말비빔, 신호조작증, 비논리적 사고, 언어의 빈곤이 있어요. 자, 기분 증상으로 우울, 불안감, 의기소침, 자살 경향성, 흥분, 초조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 집중하기가 어렵고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고 선택적 집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억 저장 또는 기억 회상 능력이 부족합니다. 단기나 장기의 기억에 결여가 생기고 판단력과 결단력, 우유부단함, 업무 시작의 어려움, 판단력의 부족, 비논리적인 사고, 병식 부족, 계획 수립과 문제 해결 기술의 부족, 추상적인 사고의 손상. 자, 증상들을 확실하게 봐주시고 같이 갈게요. 자, 조현병에서 관찰되는 다른 일반적인 망상, 우리가 알고 있는 망상 말고 사고 전파, 주입, 철회, 통제 망상이라고 하는 망상이 있습니다. 조현병에서 관찰된다. 사고 전파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 나의 두뇌는 어떤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통해 모든 국가의 수뇌부를 통제할 수 있다. 내 생각을 전파시킬 수 있다.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다른 것을 망상이잖아요. 사고주입,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주입되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 생각을 주입하고 있어. 사고주입.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이 제거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없앴어. 악마는 내 생각을 없애버리고 텅 비게 해. 사고철회. 통제방상. 자신의 신체나 정신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어두운 곳에서 온 사람이 전파로 내 생각을 통제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알 수 있다. 나의 두뇌는 다른 세계와 연결돼 있고 내 생각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사고 전파입니다. 진단 기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증상 중 둘, 이것이 1개월 기간 동안 상당 부분의 시간을 존재하고 최소한 A, B, C여야 한다. 하나는 무조건 이 셋 중에 하나여야 하고요. 그리고 둘 이상일 수 있다. 자,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극도로 와해된 긴장성 행동, 음성 증상까지. 장애의 발병 이래 상당 부분의 시간 동안 일, 대인관계, 자기관리 같은 주요 영역의 한 가지 이상에서 기능 수준이 발병 전 수준보다 이하로 현저하게 떨어진다. 우리가 앞에서 증상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환각이 있고 망상이 있고 언어가 와해되고 긴장성 행동, 음성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나의 기능을 다하기가 어려워지죠. 장애의 지속적인 징후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거예요. 조현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 양극성 장애는 배제되게 됩니다. 자, 조현 정동장애로 일단 넘어가 봐요. 기분장애 증상이 조현병과 함께 나타나는 것, 기분장애 증상, 정신운동성 지체, 자살사고 등의 우울한 상태를 볼 수 있고 다행감, 과대성, 활동 관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뚜렷한 기분장애 증상이 대부분의 정신병력 기간 동안 나타나고 주요 기분 사파가 부재한 상태에서 2주 이상의 환각과 망상이 나타난 적이 있을 때 우리는 조현 정동장애로 진단 내릴 수 있어요. 망상장애, 최소 1개월 이상의 망상, 그러나 다른 정신병적 증상은 없다. 단기적 1개월 이내죠. 조현 양상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예와 예 사이라고 했으니까 조현병은요 6개월 동안, 최소 6개월 동안이에요. 6개월 이상. 조현 정동장애, 기분사파, 조현병의 활성의 증상이 동시에 2주 이상 뚜렷한 기분 증상이 없는 망상, 환각의 기간이 서행되거나 뒤따르게 된다. 특징들을 봤습니다. 기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포인트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간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호가 중요하다. 환자의 불안 감소시키는 것, 신뢰감을 수립하는 것,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자기인식을 증진시키는 것,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것,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현실 검증력, 주장 능력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명확하고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겠죠. 순수한 관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눈맞춤, 자세, 얼굴 표정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간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말한 뒤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현실적인 지각을 갖도록 하는 것. 내가 누구고 당신 스스로가 누구고 현실감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역시 라포 형성에 좋죠. 환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현실감이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현실감에 문제가 있거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환자를 오래 혼자 있게 두면 좋겠다, 안 좋겠다? 안 좋겠다. 정신증적 증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접촉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아요. 자, 불신감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장시간의 접촉이 불편하고 이를 견디어내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짧고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자극이 적고 견디기가 쉽습니다.
타인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 한두 명의 간호사가 일관성 있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두 명의 간호사가 일관성 있게 만나는 것이 좋아요.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침묵을 포함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신증 환자에게 신체 접촉을 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간호사의 접촉을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고요. 그래서 위협감,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간호사가 환자 옆에 가서 앉을 때 환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 앉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간호사의 존재에 대해서 경계하고 긴장하고 있다면 환자가 간호사의 접촉에 안심하지 못하고 긴장감과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환각에 대한 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환각에 대한 간호.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랑은 다르죠. 착각할 만한 대상물이 있어요.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대상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들리고, 보이고, 느낌나고, 냄새나고, 미각을 느끼고. 간호수행의 목표는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잘 자각해서 정신병적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구별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각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끔 현실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환각 환자에 대한 간호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핵심적인 기술은 경청과 관찰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환각이 있는지를 잘 보고 잘 들어야 돼요. 환각의 단서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환각이 있다는 것을, 환각을 느낀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할 거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내야 돼요. 환자가 경험하는 환각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부정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듣는 것처럼 보이거나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말을 하거나 웃어요. 웅얼거리고 있어요. 누군가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갑자기 멈추거나 시작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환각의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환자가 경험하는 환각의 내용을 파악하면 환자의 감정과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이 환자 마음속, 환자 내부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가 표현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환자의 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환자가 환각을 현실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정도,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정해야 돼요. 누구를 죽여야 돼. 스스로 죽어버려. 이런 식의 지시 명령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해요. 환각을 경험하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소리를 듣고 있을 때, 환청을 느낄 때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당신에게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라고 반응하거나 현실감을 주는 거죠. 나는 안 들리는데 당신은 지금 들리는군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안 들리지만 당신은 지금 들리고 있군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환자가 귀신이나 괴물의 이미지를 봤다고 할 때 간호사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현실감을 주면서 당신은 놀란 것 같군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곳은 당신에게 안전할 거예요. 이렇게 반응함으로써 환자에게 현실 제시하고 명료화합니다. 환자의 감정을 해석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무조건 기억이죠? 현실감을 주도록 하는 거. 나는 들리지 않지만 당신이 들리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좀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인정해주면서
안심시켜주면서 자, 환자의 강도는 자주 불안 정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불안 정도와 연결이 된다. 불안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도도 강하겠죠. 이 불안에 대한 표현이라니까요. 불안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중지함으로써 환각의 강도를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환각이 나타나기에 앞서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기분, 사고, 양상을 환자가 인식하게 된다면 어떤 전조적인 상황들을 인식한다면 얘를 관리함으로써 환각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됨으로써 환각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망상이에요. 역시 기억하셔야 돼요. 망상에 대한 간호. 망상이 있는 환자는 환경에 대한 지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간호사는 침착하고 공감적이고 부드러운 시선 접촉으로 환자와 상호작용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뢰감이 필요합니다. 신뢰감은 무조건 간호중재에 있어서 베이스예요. 기초예요. 신뢰감이 형성되면 간호사는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간단한 진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경험을 인정해주고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입을 전달하고 망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환자의 감정 상태를 언급하고 그들의 감정의 포인트를 맞출 겁니다. 그들의 감정으로 인해서 망상이 나타날 겁니다. 망상에 우리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그 망상을 일으켰던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자고요. 감정과 망상 저변의 의미를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망상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현실 검증 능력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망상에 대해서 논쟁, 동조, 망상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설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동조하는 거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왜 그렇다는 거죠? 지금 누가 당신의 머릿속을 본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예수예요? 옳지 않다고요. 한번 증명해봐요. 옳지 않아요. 아니거든요, 환자분. 지금 환자분은요, 이러이러해서요. 지금 망상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것은 오히려 환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강화시키고 환자는 간호사가 자신을 거부하거나 위협하고 있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왜 안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명료하게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좀 더 현실적인 관점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환자가 조사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망상의 내용을 신중하게 사정해야 되고 환각이든 망상이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사정하셔야 돼요. 망상 경험에 대한 상황적, 환경적 유발 요인을 사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상에 초점을 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에 근거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연상이완에 대한 간호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연상이완. 환자의 특이하고 혼란된 사고를 보여주는 것으로 불안이나 압도되는 내적, 외적 자극에 따라 심해진 경우가 흔하다. 혼란되고 의미 없는 말을 하는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경청은 중요하다. 경청해야 한다. 초점 없이 빗나간 말을 할 때는 이전의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자의 이야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환자의 이해하기 어려운 불분명한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간호사가 환자의 불분명한 말의 의미를 이해한 척하거나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환자와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자, 이번엔 약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정신병 약물 1세대 약물 도파민 D2 기량제. 환각, 망상, 혼란된 사고 등 주로 양성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음성 증상에 대한 효과가 약하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에게서 사용되는 빈도가 감소되고 있지만 경제적이고 대사증후군에 대한 위험이 낮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적절히 선택할 수도 있어요. 2세대 세로토닌 도파민 기량제, 살성 결여, 둔마 정서, 동기 부족,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음성 증상과 관련되어 있죠. 음성 증상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세대
부분적 도파민 항진제인 아리피프라졸, 사회성 결여, 둔마정서, 동기 부족과 같은 음성 증상 개선. 항정신성 약물의 금기. 과민성이 있는 환자, 혼수 상태이거나 중추신경 억제인 상태인 경우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QT 간격을 연장할 수 있는 약물들. 클로자핀인 경우에는 골수성 증식 질환이 있는 경우, 무과립증이나 심각한 과립구 감소증 병력이 있는 경우 금기. 경련 역치를 낮추기 때문에 주의하고, 경련 역치를 낮춘다? 경련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인 온도에 노출되지 말아야 한다. 환자 가족을 위한 항정신성 약물의 교육. 졸음,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 시 주의해야 한다. 장기 복용한 경우 갑작스럽게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부 활동을 할 때 자외선 차단제, 피부 보호할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해야 돼요. 피부 화상 있기 쉽습니다. 광과민성이 생길 거거든요. 약물 복용으로 체온 조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매우 높거나 낮은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클로자핀 복용하는 경우에는 자주 혈액검사,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즉각 의사에게 알립니다. 그 증상들. 앉거나 누워있는 자세에 일어날 때 혈압의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일어나도록 하는 것. 가볍게 봐주시면 되죠. 자, 구강 건조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 많이 마시고, 껌이나 사탕이 도움될 거고, 흡연, 약물의 대사를 증진시킬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용량 조정해야겠죠. 알코올과 상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알코올 섭취 금하도록 하고, 다른 약물 섭취하지 않도록,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임신 동안은 위험해요. 왜? 이 약물들이 태반을 통과할 거예요.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태아가 약물의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중단해도 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끊으면 안 돼요. 복용을 지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단하게 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을 지니고 다니셔야 돼요. 8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우울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울장애. 왜? 주요 질환에는 항우울제들 기억하셔야겠고요. 간호과정 이렇게 보고 갑니다. 생화학적 이론. 특정 세포의 시냅스 부위에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카테콜라민, 도파민, 에피네프린의 조절 이상과 관련이 있고 신경수용체 막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정신분석 이론. 구강기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서 실제 혹은 상징적인 대상의 상실을 경험하고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한 방어기전으로 함입을 이용해 상실한 대상자에게 지녔던 분노나 공격성이 자식이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 자, 가볍게 봐주시면서 우리 우울장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월경전 불쾌감장애. 다른 것들은 다 특징을 아시면 되는데 얘는 너무 중요해요. 주요성 우울장애. 얘 진단 기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얘 진단명을 밝혀내는 거 나왔거든요. 좀 간단했어요.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됐거든요. 주요성 우울장애 진단 기준을 알면서 특징을 알고 있으면 얘 진단명을 적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너무너무 중요한 주요성 우울장애. 자,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부터 볼게요. 반복적으로 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 아동기, 청소년기에 나타나고 불쾌한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특징. 진단 기준에 다음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고요. 적어도 3가지 상황, 집이나 학교, 친구 중에서 2가지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한 감정 폭발이 반복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자극의 강도나 기간이 상황과 유발인자에 비해서 지나치게 나타난다. 지나치게 심하게 감정 폭발이 나타나요. 반복적으로. 감정 폭발이 발달 단계 수준과 부합되지 않게 지나치게 나타난다는 거죠. 평균 일주일에 3회 이상. 감정 폭발 사이의 감정은 계속 예민, 분노 상태, 거의 매일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고 위의 증상이 12개월 이상 나타나되 증상이 없는 기간이 연속 3개월을 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12개월 이상에서 심한 감정 폭발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3가지 이상 상황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상황이 나타나고 6세 이전 혹은 18세 이상은 제외합니다. 위의 증상이 병력상, 관찰상 10세 이전에 나타나게 되죠. 2번째, 주요 우울장애예요. 다음에 증상이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나타나고 질병 전에 비해서 기능이 저하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경우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내릴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이에요. 사례. 그래서 얘가 주요 우울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딨어? 그 사례 속에서 한번 찾아봐. 진단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됐다는 얘기죠. 거의 매일 하루 대부분의 동안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으로 표현되거나 객관적으로도 관찰된다.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한 체중 감소 또는 심한 체중 증가가 나타난다. 1개월 동안 5% 이상의 변화. 거의 매일 불면증 또는 수면 과다. 그러니까 체중에서에도 변화, 수면에서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거의 매일 지속되는 정신 운동성 초조 혹은 지체, 정신 운동성에도 변화. 거의 매일 피로하고요. 활력 상실을 호소하게 돼요. 무가치감이나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고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유부단하고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자살 시도,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이런 증상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울 얘기하면서 자살 얘기하고 있죠. 자살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A급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울증인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랑 연결이 돼 있다? 자살과 연결이 돼 있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 이런 간호종제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속성 우울장애입니다. 자, 2년 동안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 아니고 2년 동안 2개월 이내로만 이 증상이 없고 대부분 증상이 있고 주요 우울장애 증상이 연속적으로 2년 동안 나타나는 경우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포인트 여기 잡아주셔야죠. 주요 우울장애 증상이 연속적으로 2년 동안 나타난다. 뭐예요? 자, 봐요. 우리가 주요 우울장애 증상을 알아요.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을 보면서 증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기준.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증상들을 보여요. 근데 그 증상들을 보니 주요 우울장애 증상들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붙었어요. 근데 이 대상자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인 지 2년 이상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진단명, 이 사람한테 내릴 수 있는 진단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지속성 우울장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얘를 알면서의 특징, 2년 동안 나타나는 경우 진단 내릴 수 있다. 지속성 우울장애입니다. 자, 월경전 불쾌장애,
생리 주기의 대부분에서 증상이 나타났다가 생리가 시작되면 며칠 내에 증상이 최소화된다. 특징을 기억하시면 알 수 있죠. 월경전 불쾌장애입니다.